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스케치 제약조건 애니메이션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3개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직선에 원이 하나 붙어있는 요소 고정이 되어 있는 도형이고요. 가운데는 경사진 사각형인데요. 30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가로가 50, 세로가 40인 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개의 도형을 가지고 애니메이션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아이콘이 바로 제약조건 애니메이션화 아이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애니메이션화란 움직임을 구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내가 그린 도면이 다른 곳과 간섭이 어떻게 생기는지 혹은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구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D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입체 상태에서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카티아에서는 이렇게 2D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제약조건 애니메이션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각형에 30도 각도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0도 부분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제약조건 애니메이션화 창인데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값이 30도로 되어 있죠.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선택했었던 바로 그 30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값은 60도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 값을 80도 정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의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 돼서 움직일 때 속도를 말합니다. 10이 가장 기본적인 숫자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스무스하게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10보다 숫자가 작게 되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단계의 수는 속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액션이라고 되어 있죠? 액션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일시멈춤 그리고 정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한 번 움직이는 것, 한 번 왕복하는 것, 계속 왕복하는 것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조건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플레이 아이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30도에서 80도까지 각도가 움직인 상태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옵션에서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액션의 제일 오른쪽 플레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도에서 80도로 갔다가 다시 30도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옵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오른쪽 플레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멈추겠습니다. 다음엔 옵션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반복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왕복이 되는데 일단 일시정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한반복과 틀린 것이 있습니다. 무한반복은 30도에서 80도까지 갔다가 다시 30도로 바뀌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에 있는 반복은 30도에서 80도로 일단 이동한 후에 80도에서 30도 방향으로 아주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꽂히는 것처럼 그 부분만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구애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만 적용이 되게 되고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무한반복이라든가 반복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계의 수 있죠? 이 부분에 값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되어 있는데 1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지를 누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시켜볼 텐데요. 이번엔 무한 반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하게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정지시키겠습니다. 이번엔 10보다 낮은 숫자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플레이를 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역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단계의 수를 기본적인 10보다 약간 더 크게 50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설계사가 관측하기 좋게 30에서 80까지 숫자가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지를 하고 취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 조건 애니메이션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50 숫자를 클릭하고 나타난 애니메이션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값은 5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마지막 값을 100이라든가 150처럼 약간 더 크게 해놓고 무한 반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50으로 맞춰놨습니다.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150까지 늘어났다가 50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50이 크니까 약간 줄여보겠습니다. 120 정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자동화 설계에서 종종 사용하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엔 왼쪽인데요. 왼쪽은 원과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클립 표시가 있죠? 클립 표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요소 고정입니다. 원과 선을 요소 고정으로 한 개로 묶어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오른쪽에 있었던 사각형들은 보시는 것처럼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립, 즉 요소 고정으로 묶어놓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가 한 덩어리가 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 애니메이션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30도 각도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0도에서 60도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것을 80도까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의 수는 속도라고 말씀드렸죠. 속도는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무한 반복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이콘 클릭.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묶여있는 두 개의 도형이 한 개처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 고정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설계하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미리 설계를 검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약 조건 애니메이션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